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전국에서 가정과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가 마련되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서울 동화축제입니다. 동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겨운 축제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본범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위, 식도, 역류성 기침 등 마른 기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 또는 축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로 열리는 서울 동화축제도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김기동 광진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서울 동화축제가 눈에 띄는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축제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광진구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유명한 또 어린이 회관이 있고 그 어린이라는 테마가 광진구에 존재하고 있어서 2010년부터 우리 전문가들 특히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교수님들 문학 콘텐츠 교수님들이 그 어린이 이 인프라를 가지고 뭔가 문화를 더 상승시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색하는 단계에서 동화라는 콘텐츠를 확실하게 해서 동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물론 민간인 주도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남이섬 대표인 강우현 사장이 중심이 돼서 또 국제 동화연맹이 있는데 외국 그 동화연맹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서 말씀한 대로 이 상상과 회상과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동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부터 쭉 준비를 해오시고 매년 지금 축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 서울 동화축제는 지난해 축제와는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올해는 더 민간이 더 주축이 되는 부분이 더 강화됐고요. 지난 3번은 어린이 대공원 내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어린이 대공원 앞이 능동로라고 그러는데 아트로드입니다. 1년 내내 음악, 미술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차도에서 좀 차로를 막고 거기서 무대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이들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각을 만들어내는데 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축제 그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월 4일부터 전야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5일 날 6일 날 쭉 이제 연결되는데요. 축제 제일 큰 것은 이제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의 퍼포먼스 또 체험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연동화 중심의 어린이들이 회상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율동이 넘치는 그런 축제가 될 겁니다. 뭐 이 서울 동화축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그 박원서 시장께서 지난해 그 안델센 덴마크 그 중심에서 안델센 공원을 서울에다 만들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들이 우리 어린이 대웅을 중심해서 만들어지고 인어공주라든지 우리 우리 마혜송 작가의 우리 그 동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되면은 1년 내내 우리 광진구의 동화나라 공화국답게 그것이 시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살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동화 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예. 투데이 이슈점검 김기동 광진구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혹시 광진구 현안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나 민원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하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2호선 지하 사업 김 청장께서 내세운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예. 사실은 우리 지하철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하철 2호선 알다시피 80년도 초에 이제 부분 개통을 해서 우리 서클망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가지고 지상으로 뜬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 와서는 다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대충 18.2km 돼서 우리 광진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왕십리에서 잠실 나루역까지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역에서 신림역까지 그 한 4.8km 정도 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에서 우리 합정동 오는 그것은 교량 개념인데 거기도 지상이고 그다음에 신답심리 거기는 차량 기지인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제 18.2km가 됩니다. 다른데 그 지역이 전부 다 하천이고 또 차량 기지고 근데 우리 광진구는 아주 주거 지역을 관통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음 문제도 있고 분진 문제도 있지만 특히 그라운드 교통 이 교각이 세워져서 도심의 주거 지역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2010년도에 구청장 되자마자 그걸 서울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창출해서 타당도가 높느냐. 보고서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도 드렸고 또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현장 시장실에서도 그때 논의도 했고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서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타당성 검증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해서 서울시에서 돈 한 5억 용역비를 책정해서 금방 나옵니다. 한 7월 달경이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도 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구청장들께서 이렇게 출연하시면은 청취자분들 문자도 많이 오고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재건축 문제거든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광진구의 경우에도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광진구는 재건축뿐 아니고 도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 기반, 도시 계획을 손볼 때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진구는 25개 구청 중에서도 특히 그 부분에 대한 특수성이 가장 강합니다. 1969년 말 70년대 초에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서 신도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서울 최초로. 거기가 우리 광진구 중곡지구 그다음에 구의지구 자양지구 그다음에 강남의 노년지구로 도시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신도시. 그 당시는 이제 이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전부 단독주택으로 개발됐고 너무 멋진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또 주거지로만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심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도시의 기반 시설,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의 동부권으로서의 그 모습이 기능적으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박원순 시장님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이제 우리 광진구의 경우
중곡동 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이 근린생활 시설을 확보. 예. 그다음에 동서울 터미널을 너무 노후된 것을 근대적으로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원 단지가 이제 송파로 갑니다. 예. 가고 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경제 활력이 넘치고 필요한 시설을 드릴 수 있도록 KT의 대행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KT 또 우리 광진구에서 그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또 서울의 관문인 그 동부 관문인 광장동의 그 운동장 부지도 재원 마련이 다 끝나고 토지를 보상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거점적으로 지금 광진구의 위상이 맞도록 강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도시 개발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광진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그 지난해 11월인가요? 그 건대 입구역 또 강변역에 서울시 최초로 흡연 부스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요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금연 모드라고 그럴까요? 흡연자가 상당히 관세받고 그렇죠. 또 간접 흡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금연의 거리는 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진구에 제가 그랬어요. 담배 필 수 있는 분들은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보호받고 간접 흡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부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눈치 보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자체가 다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 흡연자도 권리를 보호하고 그렇군요. 또 그러다 해서 민간 회사에서 그 앞에 광고를 좀 하고 내부에다가 그다음에 그 커피 자판기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전기만 좀 해가지고. 근데 아주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하고 건대 입구역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만들었더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594번님. 광진구 자양 1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광진구는 녹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택가에 쾌적한 녹지 조성을 위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자양 1동의 주민은 저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가 가장 녹지율이 풍부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아차산이 있죠. 다 있는데 우리 자양 1동은 알다시피 그가 도심 중간이고 또 재래시장이 있고 그래서 그 자양 1동을 중심은 그 일대가 녹지가 좀 부족해서 저는 이번에 식목 행사도 항상 지금 4년째 각 가정에다가 매실나무 한 그릇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도 따고 매실 향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을 공원을 더 가꾸어서 지금 자양 1동은 더더욱 그 동네 안에다가 우리 동장이 특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놔서 꽃의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민이 요구한 대로 더 녹지를 더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가가지고 끝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 또 광진 구민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광진 구민 여러분 반갑고요.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경로의 날이고 또 우리 어린이날이고 이렇게 압축해서 5월 4일, 5일, 6일 날 알다시피 동아축제를 중심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정에서 화합과 그리고 우리 어린이의 상상 그리고 어른들의 회상 이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아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그 3일 동안 우리 구민들이 다시 이 힐링을 해서 더 활기차고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축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부탁하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동 광진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역과 남대문시장 일대의 상인들이 서울시와 남대문 일대 상인들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요, 상인들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서울시 공원 칙상 사업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반대! 결사 반대! 강원도 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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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서울고가 공원한 사업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네, 지금 아주 반대 소리가 굉장한데 서울역 공원화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은요, 낡고 위험한 서울역 고가를 다시 짓는 대신에 380억 원을 들여서 2017년까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는데요. 지난 17일 시장 입구에는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서울 고가 공원화 사업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이곳저곳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상인들이 나와서 시위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교통대책 후 서울역 고가 공원 추진하라라는 노란띠를 두르고 있는 상인들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 의견 들어보시죠. 서울 고가의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 상인들이 지금 몇 프로나 알까요? 저도 지금 요 며칠 전에 알았던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서 무조건적으로 강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교통이 막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들어오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죠. 여기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숭례문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런데 구경하고 관광지라고 그래도 국보 1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공원 만들면 노숙자 거기서 잠자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하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반대입니다. 네, 상인들 반대 심한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체계와 차로를 개선하고 대체도로 건설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날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반대 시위 현장에 나선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납득한다. 일대 도로가 지나치게 혼잡해지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며 상인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네. 또한 현재 끊겨 있는 서울역 일대 동서축을 연결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사업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역 일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평소 서울역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저분하다, 무섭다, 복잡하다 등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오가는 일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는데요. 네.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다 빌딩밖에 없잖아요. 숲도 별로 없고 서울시가. 그리고 여기 공원화가 되면 우선 나무도 심을 거고요. 좀 푸르게 될 거니까 그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좀 답답해 보이고 좀 깔끔하지가 않아 보이는데 숲이 조성되면 깔끔해지고 쾌적해질 것 같아요. 환경이 지금보다는. 공원이 생기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휴식 공간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지나가는 정거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역 공원화 사업에 찬성은 하지만 우려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원이 생긴 이후에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불쾌감을 주는 공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남대문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서울역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이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시장 상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고 서울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해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넷버키즈.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위식도, 역류성 기침 등 마른 기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이 어제 인천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봄봄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위, 식도, 역류성 기침 등 마른 기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5 세계 책의 수도 개막식 어제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4월 23일 되겠는데요. 오후 5시에 송도에 있는 금벤시아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예. 어제 개막식에는 유네스코 주요 인사가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국제출판협회, 그리고 이제 2014년도 세계 책의 수도 개최했던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도시와, 그리고 이제 2016년 세계 책의 수도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 브로치아프 대표단도 참석을 해가지고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인천의 자매우 도식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약 500여 명의 국내 인사가 참석했어요. 행사의 중요성과 책의 소중함을 알리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책의 수도 인천은 앞으로 이제 1년간 세계 책의 수도로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는 저작권과 독서의 창의성, 그리고 출판 장려에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강화도 지역에 기록문화 탐방도 진행됐다고요? 네. 우리 인천은 책 출판과 밀집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8만 대장경 조판된 기록에 있는 강화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출판 기록 문화의 역사와 이제 긴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천의 기록 문화를 알리고요. 체험할 수 있도록 개막 하루 전에 22일에
해외에서 오신 그 국외 외빈들을 대상으로 강화도 지역의 기록문화 탐방 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탐방 행사에서는 그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그 정족산 사고가 있는데요. 그 정족산 사고와 또 왕실 그 도서관이었던 외규장각 등을 이제 탐방을 하고 직접 그 탁본 체험하는 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 또 이제 그 접경 지역의 또 강화도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한 그 평화 전망대에서의 그 평화 영험원 기원 행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밖에 또 그 개막 주간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요? 아, 네. 어제는 그 개막식에 앞서가지고 이제 그 팔망대장경과 의계를 주제로 이제 기록문화 토론회가 진행되었고요. 오늘은 그 북 콘서트와 그 리딩 보트 행사 그리고 기록유산 전시 등 그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예, 그 북 콘서트는 그 웃음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오늘 2시 30분에 이제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리딩 보트 행사는 그 배 안에서 이제 책을 읽는다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경인 아라뱃길 그 유람선에서 진행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작가의 인문학 특강이 진행되겠고요. 앞으로 1년간 그 세계 책의 수도로서 이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이제 또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인천이 그 세계적인 독서 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인천시가 국회 상륙작전 행사를 개최했다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아, 네. 지난 20일 그 개최한 그 인천 국회 상륙작전 그 행사가 되겠는데요. 인천 국회 상륙작전은 그 행사는 그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가치를 이제 적극 홍보하고자 그 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제 우리 인천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를 냈고 또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행사는 이제 인천의 꿈 대한민국 미래 그 비전 선포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행사는 그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그 천명하는 행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전 선포식에는 그 서해오도 어민들이 그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어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올라와서 이제 국회에 직접 수함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천시에서 스타 발굴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아, 예. 그 스타 발굴 오디션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제 제2의 그 인천 엔스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할 시민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5월 30일까지 이제 모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천 엔스타는 그 자신의 그 소중한 길을 이제 발휘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공모 분야는 이제 보컬과 개그 두 분야로 해가지고 자유주제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컬 분야는 그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나 그 자작곡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인천 M 방송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그 분야도 이제 참여 방식은 동일하겠고요. 3분 이내에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요즘은 여름이 아니더라도 수영을 운동으로 즐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푸는 것을 우리는 흔히 워밍업 동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워밍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워밍업은 본격적인 운동이나 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하여 하는 가벼운 운동을 의미하므로 쉬운 우리말인 준비 운동 또는 몸풀기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워밍업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준비 운동 또는 몸풀기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질환이 위식도 역류성 기침, 흔히들 네. 뭐 마른 기침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나요? 네, 위식도 역류성 기침은 이제 말 그대로 위식도에 위산이 이제 역류하면서 후두와 기관지 등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기침을 유발하는 걸 말합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흡연자의 만성 기침 원인 중에 천식, 후비루, 위식도 역류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 그중 하나인 위식도 역류성 기침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기침이 소화기 질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기침약만 계속 먹고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한 달이 넘도록 계속 기침을 이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봄봄 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식도 역류성 기침 또 그밖에 마른 기침과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성 기침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기침은 다른 뭐 감기 기침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감기에 걸리면 이제 호흡기 약을 먹어서 한 1, 2주가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기침이 줄지 않고 검사를 받아도 폐에 뭐 폐결핵이라든지 다른 뭐 기관지 확장증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위산 역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해서 속쓰림, 신물 올라옴, 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있으면 더욱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기침은 대개 밤에 심하거나 목이 간질거리면서 기침이 나오고 말하다가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래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이때 가래는 양이 많지 않고 목에 붙어서 이제 잘 뱉어지지 않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일단 호흡기 점막과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을 하는데요. 네, 둘 다 약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호흡기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소화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약해져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위가 약하게 되면 위산이 역류를 해도 이제 후두나 기관지가 비교적 건강한 경우에는 뭐 속쓰림이나 가슴쓰림 같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만 나타나지만 평소에 호흡기가 약한 경우에는 이제 그 후두와 기관지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침 가래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호흡기가 건강한 경우에도 감기에 걸리거나 뭐 황사, 미세먼지, 매연 등 그 호흡기 자극 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면 이제 기관지와 후두 점막이 약해져서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호흡기가 더 약한 경우에는 가래보다는 이제 잔기침 같은 마른 기침을 더 호소하고 이제 소화기가 더 약한 경우에는 위산 역류로 염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가래를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간간히 이제 마른 기침을 하고 감기 뒤끝에 이제 기침을 오랫동안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가래도 조금 있어서 답답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사실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고요. 한 번 기침이 나면 잘 멎지 않고 이제 뭐 잠자리에도 방해를 줄 정도로 심하다든지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호흡기와 소화기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한약 처방을 받고 침 치료를 병행하면 만성적인 마른 기침이나 가래가 상당수 호전됩니다. 예. 벌써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1944번님 39살입니다. 하루에 한갑 반 정도 담배를 피웁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기침을 서너 차례 정도 심하게 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 그러는데 저도 위역류성 기침인가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위식도 역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흡연을 이제 꽤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예.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고요. 예. 담배 때문만으로도 평소에 기침가래가 있을 수 있는데 밤에 더 심하면 우리가 눕게 되면 위와 식도가 이제 수평이 되면서 위산이 더 잘 역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밤에 더 심하다 하면 위산이 좀 역류해서 기관지와 후두를 약해졌기 때문에 더 자극해서 기침 가래가 더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 3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많이 이제 약간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이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해 보시고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되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 달 정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 습관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일단은 호흡기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각각 있는데 특히 이제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사실 없는 분들도 지키면 평소에 건강한 위장 기능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외에는 음식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4시간 전에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내려가는 데에는 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 위가 쉴 틈이 없고 위산이 계속 분비됩니다. 근데 계속 분비되면 역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간혹 밤에 뭐 과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고 잠자기 전까지는 물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특히 위산 분비를 과다하게 유발하는 음식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밀가루, 육류, 술, 카페인, 탄산음료 등입니다. 특히 탄산음료도 그 위와 식도의 그 관략근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좀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항상 먹지 않는 것보다는 이제 특히 증상이 심할 때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357번님 35살 여성입니다. 아침에 마른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집안 환기도 열심히 하는데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데 왜 그럴까요? 마른 기침만 할 때는 특히 아침에 심하다고 하셨으면 이것은 이제 후두와 기관지 근처 점막이 많이 건조하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산 자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환자분 상태를 직접 봐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만성적인 후두염, 기관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때는 호흡기를 항상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서 좀 물을 한 모금씩 좀 자주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실내 그 습도 유지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6949번님 문자 주셨어요. 남편은 감기도 없고 소화도 잘 되는데 낮에는 기침을 안 하다가 자면서 마른 기침을 합니다. 본인은 잘 모르고요.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네요. 이게 이제 본인이 소화 기능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도 위산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점막과 식도 점막이 건강하면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에 염증은 생기지 않지만 호흡기가 약하면 후두에만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산 역류를 좀 방지하는 그 식습관이 2가지였는데 그것만 조금 한 달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해도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근처에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번 몸에 맞는 처방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그 위식도 역류성 마른 기침에 대해서 본범한의원 윤지은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651번님 문자 주셨어요. 47살의 주부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기침이 나와서 멈추질 않습니다. 취침 후 새벽이나 아침에 심한데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처럼 환절기에 일교차가 클 때,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이제 더 찬 공기를 많이 이제 들이쉬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숨을 쉬면 코에서부터 폐에 이르기까지 이제 습도와 온도와 그 pH를 조절을 해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소 호흡기가 약하면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찬 공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더욱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평소 그 실내 그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 기침이 되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각보다 잘 개선되는 편입니다. 수년간 고생을 하는 마른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것들도 잘 호전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1269번님, 감기 걸린 뒤 자꾸 마른 기침이 납니다. 숨을 쉬고 내뱉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고 잘 때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잠을 설칩니다. 한번 기침을 하면 머리가 심하게 울리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하게 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는 문제가 없고 위액이 올라와서 기침하는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성이 생길까 봐 약 복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에 찐득한 침이 생겨서 뱉어내는 버릇도 생겼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마른 기침에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단은 요 정도의 증상이 있으시면 마른 기침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군요. 또 감기 걸린 이후에 마른 기침이 오래 가시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는 감기 이후에 약해진 호흡기가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위산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제 모두 다 위산 때문에 감기 뒤끝에 마른 기침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위액이 올라와서 그렇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을 하지 않고 이제 밤에 공복 상태 유지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호흡기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내성이 생길까 봐 약을 안 드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약을 드셔야 되겠죠? 네, 약 드셔야 되고 그 내성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말하는 건데요. 초기에 이제 염증이 심하고 노란 가래 콧물 이제 증상이 심할 때 감기 증상이 심했을 때 항생제를 드셨을 건데 항생제 빼고 다른 호흡기 진해거담제나 그리고 또 이제 위산을 억제해주는 이제 양약도 크게 내성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약은 당연히 내성이 없고요. 네. 마른 기침에 좋은 음식 좀 소개해 주시죠. 한두 가지라도. 마른 기침에 좋은 음식은 정말 그 간식과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고요. 근데 호흡기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경 같은 도라지, 우리 귤 껍데기 있는 진피 같은 것들로 차를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좋은 음식보다는 밀가루와 위에 자극을 주는 나쁜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관계로 오늘이 끝 시간인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었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식습관 같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좋은 습관들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작은 나쁜 습관들이 점점 커져서 나쁜 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평안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범한의원 윤지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단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선물은 1944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부터 YTN 라디오가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